자, 최고창의 개수가 2인 이차함수 fx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보면 항상 반사적으로 우선 fx는 2x 제곱으로 출발한다. 이런 식으로 식도 적어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차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모양일 거다. 이렇게 식과 개형을 어딘가에다가 적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니까요. gx식이 나와 있는데 이 gx식이 정적분을 이용한 함수식으로 나와 있어요. 적분 구간에 지금 미지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ft가 있는데 그게 절대값으로 씌워져 있는 굉장히 복잡한 모양의 함수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x라는 식이 x는 1이랑 4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했어요. 자, gx식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저 gx식을 보자마자 저걸 풀기 위해서 너무 달려들기보다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어찌됐든 저 gx식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극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간단한 개념을 먼저 떠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극소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선 gx라는 함수니까 gx가 극소라는 건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극소가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gx라는 함수가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다. 그리고 우리가 극소를 이렇게 gx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걸 보통 식으로 풀 때는 이 gx의 도함수 입장에서 보자고 했었죠. 그럼 gx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도함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극소가 생긴다고 했었죠.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국 극소를 찾으라는 건 g'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을 찾는 거다. 그게 x는 1이랑 4에서 생길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극소의 의미는 파악했으니까 우리가 결국 gx 이 식을 해부하고 해석해서 이게 극소가 갖는 지점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봤을 때 결국 정적분을 이용한 함수식인데 그 안에 있는 함수를 보니까요. 절대값 ft예요. 그럼 그 함수를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적분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유치하더라도 문장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gx는 절대값 ft를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적분한 식이다. 자, 그러면 이 ft, fx의 x를 t로 바꿔준 식이죠. 이 ft도 결국 이차함수식이고 아래로 블록한 모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 이 그래프를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이 사이를 적분한 이 값이 gx가 될 거다. 자, 근데 이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이렇게 t축과 크로스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이렇게 크로스가 된 경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t축에서 꺾여 올라갈 거다. 그리고 생각해보시면 괜히 절대값이 있겠어요? 1번 케이스는 절대값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지만 2번 케이스는 절대값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잖아요. 아마 2번 케이스의 모양이 아닐까라고 짐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x에서 x 플러스 1까지 적분을 한다. 어차피 절대값을 해서 다 t축 위에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적분을 한 값들은 다 양수로 나오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극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g'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자, gx가 결국 저기 색칠한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g'x는 뭐예요? gx가 저때의 넓이라면 g'x는 그 넓이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그 의미를 바로바로 파악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1번 케이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출발해서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넓이가 계속 감소하게 되겠죠. 넓이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넓이의 순간 변화율도 계속 음수일 거다. 자, 그래서 계속 감소하다 이렇게 가운데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오른쪽으로 갈 때 이제 넓이가 증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 가운데에서 지금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래서 결국 가운데에서 극소가 생겼을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를 다시 보시면 근데 gx가 x는 1이랑 4에서 극소를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1번 케이스는 어때요? 한가운데에서만 극소가 한번 딱 생기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1번 케이스는 바로 탈락이 되는 겁니다. 저기서는 극소를 다시 한번 만들 수가 없죠. 자, 그럼 1번 케이스 아니면 2번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번 케이스에서 아마 극소가 2개 생기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극소가 2개 생기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법, 이번에는 제가 그래프가 아니라 식으로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 절대값 ft 이 함수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이걸 pt라고 그냥 조금이라도 보기 편하게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이 함수가 pt가 되면서 이 pt라는 함수를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적분한 함수가 gx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식 어떻게 풉니까? 이 안에 있는 pt의 원시 함수, 그러니까 부정적분 함수를 라지 pt, 이걸 대문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게 뒀을 때 이걸 x에서 x 플러스 1까지 적분하기 때문에 그 라지 pt에다가 t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값, 그리고 그 함수에 t 대신에 x를 집어넣은 값, 이 둘을 구해서 빼주면 되죠. 그게 결국 뭐가 된다? 그게 gx식이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뭐였어요? g'x잖아요. 극소가 되는 순간 g'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 이렇게 양변을 미분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각각 원시 함수였기 때문에 미분하면 다시 원래 함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몰 p x 플러스 1 마이너스 스몰 px 이게 g'x가 되는 겁니다. 자, 극소가 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g'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자, 그러니까 g'x는 px 플러스 1 마이너스 px잖아요. 이게 0보다 작은 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요? 0보다 큰 데로 바뀌는 순간. 그 순간이 극소가 생길 거다. 자, 그럼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px를 다 우변으로 넘겨보면 어때요? px 플러스 1이 px보다 작다가 px 플러스 1이 px보다 큰 순간으로 바뀔 때 그때 바로 극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우리 pt 그래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2번 케이스 그림이었죠? 절대값으로 꺾여 올라간 그림. 여기다가 t 대신에 x랑 x 플러스 1 이 둘을 각각 대입을 했을 때요. 이 x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x 플러스 1의 함수값이 될 거고 왼쪽에 있는 x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px가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px가 더 커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다가 언제까지? 얘네 둘이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px 플러스 1이 더 커지겠죠. 오른쪽 높이, 노란색 높이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간 분명 극소가 생길 거다. 그래서 극소가 생기는 이 x값을 a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x 플러스 1은 a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더 오른쪽으로 한번 쭉 이동시켜 볼게요. 이동시켜 보다 보면 또 이렇게 한가운데서 어떤 순간이 오냐? px랑 px 플러스 1이 같은 순간이 오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도 극소가 생긴 게 아니냐? 사실 여기서는 극대가 생긴 겁니다. 왜냐? 여기로 올 때까지 오히려 px 플러스 1이 px보다 컸었잖아요. 오른쪽이 왼쪽보다 컸었죠. 그러다가 이걸 살짝 지나는 순간 왼쪽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 이건 방향이 거꾸로 된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되면 극소가 아니라 극대가 생긴다. 자, 그래서 여기는 패스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왼쪽이 더 커진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쭉 가다가 또 어디서 높이가 같아져요? 아까 구했던 데 대칭되는 이 순간. 여기서 다시 높이가 같아지잖아요.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왼쪽에 있는 px가 오른쪽에 있는 px 플러스 1보다 컸죠. 그러다가 이 순간 높이가 같아졌고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살짝만 더 가도 오른쪽에 있는 px 플러스 1 그러니까 노란색 높이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 극소가 생길 거다. 그럼 그때 x값을 이번엔 b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x 플러스 1은 b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아낸 거냐? gx는 a랑 b에서 극소를 갖는구나. 이 두 점을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gx가 언제 극소를 갖는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문제 보면 x가 1일 때 4일 때. 그러니까 결국 a랑 b가 각각 1이랑 4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값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1, 2, 4, 5. 모양이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얘네를 봤을 때 얘네가 지금 좌우 대칭이잖아요. 1, 2, 4, 5. 지금 중심축이 어딜까요? 당연히 3이겠죠. 그렇죠? 1과 5의 평균, 2와 4의 평균. 한가운데는 3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지금 그린 그래프가 PT예요. 자, T축으로 그래프 그리는 거 조금 어색하니까 T 대신에 다시 X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PX는 결국 fx의 절대값을 씌운 거잖아요. 자, 그럼 절대값을 씌우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x축으로 다시 꺾어 올리기 전에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fx식을 유추해낼 수 있겠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중심축이 3이기 때문에 x-3의 제곱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 꼭지점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k라고 임의로 두겠습니다. 거기다가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앞에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fx식을 거의 다 구한 거예요. 뭐만 빼고? k만 빼고. 이 k를 어떻게 구할 거냐?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저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잘 보시면 이 x축을 중심으로 이 위아래에 있는 두 직선이 같은 거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래에 있는 직선은 위에 있는 직선에서 접어서 내린 거기 때문에 x축을 중심으로 위아래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는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그리고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이 둘을 비교했을 때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일 거다. 혹은 다른 숫자들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4랑 5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런데 아마 1이랑 2를 집어넣는 게 계산하기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아니면 2랑 5를 대입하셔도 상관없고 1이랑 4를 대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결국 F1은 마이너스 F2다. 이 식을 풀어주면 K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F1은 저 식에다가 x 대신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걸 정리해보면 F1은 8 플러스 K 그걸 좌변에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F2는 저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 플러스 K가 되거든요. 이걸 또 우변에 있는 F2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K에 대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걸 정리하면 K는 마이너스 5가 돼서요. 이렇게 구한 K를 저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fx식이 전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F0을 구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을 해주시면 정답은 13이 됩니다.